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복잡한 퍼즐 조각들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친 듯이 뛰는 이자율, 어지러운 지정학적 변화, 암호화폐 규제 흐름,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겉보기엔 진짜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이벤트들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해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모든 변수들이 결국 달러 패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블랙홀처럼 수렴하고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로드맵입니다. 시장의 공포를 부르는 금리 급등부터 과거 위기와의 소름 돋는 평행 이론, 환율과 정책의 딜레마, 암호화폐와 달러 패권의 관계, 대선 시나리오,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핵심 지표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지금 시장이 대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그 공포의 진원지인 금리 급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5%.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마의 4.5% 선을 확 뚫고 올라갔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시중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순식간에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자가 훅 뛰어버리면 굳이 위험하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매력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이 금리 지표 하나에 쏠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아주 재밌는 금융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채권 작용단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오는 보안관들 같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펑펑 쓰거나 물가가 오를 낌새가 보이면 정책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채권을 시장에 가차없이 내다 팔아버리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채권이 시장에 쏟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확 치솟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 스스로 금리를 끌어올려서 정부한테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건데 바로 지금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2023년 채권 위기와의 평행 이론을 한번 살펴보죠. 작년 가을 2023년 10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10년물 금리가 무려 5%를 뚫었고 유명 투자자인 빌 에크먼은 30년물 공매도를 때렸었죠. 게다가 중동엔 전쟁까지 터졌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이랑 완전 판박입니다. 데자뷰 같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그 붕괴 직전의 공포가 영원히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책 방향이 틀어지면서 결국 시장은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위기감도 무조건적인 재앙이라기보다는 정책이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충분히 수습될 수 있다는 강력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환율, 금리, 그리고 그 수면 아래서 움직이는 정책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엔달러 환율 사이의 격차가 쫙쫙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두 지표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까지 심해지면 시장은 이 갭을 메우려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진짜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집니다.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서 억지로 엔화 환율을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장 흐름에 맡기고 미국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는 걸 놔둘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미국과 일본은 후자인 정책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달러를 직접 부어가며 억지로 개입하기보다는 차라리 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방향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금리 급등이 단순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책적 용인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오히려 숨통을 틔워줄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준의 미셸 보우만 이사가 6월 중순까지 은행 규제 완화를 위해서 시장 의견을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너무 평온하면 은행들 규제를 풀어줄 핑계가 없잖아요. 적당히 시장이 흔들려줘야 향후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기조가 딱 바뀌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그 성나 있던 채권 작용단들도 순식간에 매수세로 돌아서고 시장은 아주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암호화폐와 달러 패권이라는 조금 더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그냥 날짜 적어놓은 달력이 아닙니다. 이게 다 11월 미국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정교한 스토리텔링의 뼈대거든요. 6월에 은행 규제 이슈, 7월에 대중적인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8월에 굵직한 경제회의까지 겉보기엔 그냥 흩어져 있는 이벤트들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게 11월을 향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빌드업이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8월 잭슨홀 미팅입니다.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결제와 정책에 대한 금융의 함의. 여기서 결제라는 단어가 콕 집어서 들어갔다는 게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분석가들은 이걸 단순한 금리 이야기를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국 국채, 나아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엄청난 떡밥,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복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단순히 투기판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법을 만들고 특히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국채 시스템이랑 찰떡같이 연동시키려는 치밀한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진짜 목적이 뭘까요? 네, 바로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여전히 달러가 전 세계의 왕이다라는 걸 각인시키고 중국 같은 경쟁국들의 도전을 방어하려는 고도의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자, 어느덧 5번째네요. 이런 경제적 판을 깔아주는 정치적 시나리오와 미국 대선 이야기로 가보죠.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들이 외교나 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미중 관계를 예로 들면 상대방을 굳이 스트롱맨이라고 띄워주는 프레이밍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칭찬이 아니라 향후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핑퐁 게임인 겁니다. 또 2026년 월드컵 같은 거대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FIFA 회장과의 유쾌한 일화 같은 걸 양념 삼아서 다양한 배경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관심을 모으는 아주 훌륭한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은 이미 이런 정치판의 움직임을 계산기에 쫙 두드려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구 재조정 같은 이슈 때문에 한 정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싹쓸이할 확률이 28%까지 눈에 띄게 올라갔거든요.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선 누가 착하고 나쁘고의 지지율 문제가 아닙니다. 이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내 눈에 직결되는 재정정책, 세금 감면, 규제 방향이 통째로 뒤바뀌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뭘 봐야 하는가? 투자자를 위한 핵심 지표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내용 다 잊으셔도 이 체크리스트 5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장 공포의 척도인 10년물 금리가 4.5% 선을 어떻게 넘나드는지. 둘째, 환율 시장에 실제로 개입이 들어오는지. 셋째, 달러 패권의 미래가 달린 암호화폐 법안 통과 여부. 넷째, 8월 잭슨홀에서 터져나올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변화 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대선 판세의 흐름입니다. 당분간은 딱 이 5가지만 모니터링 하셔도 시장의 큰 파도를 따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자율의 발작적인 상승부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그리고 권력을 주기 위한 치열한 정치판의 수싸움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보기엔 제각각 놀던 현상들이 결국 달러 패권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하나로 만나고 있죠. 과연 이 거대한 수렴이 끝을 맺는 11월 이후 우리가 마주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어떤 새로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짚어드린 이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스스로 그 해답을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